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매지션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운에 맡겨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정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매지션 카드는 필요한 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를 의미해요. 충분한 지혜와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현 도구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스로 기획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클래스나 개인 상담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 블렌딩, 글쓰기 같은 스킬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잘 맞아요. 즉, 이 카드는 기술과 말, 기획력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이 약했던 이유는 컵 8 카드가 보여주는 에너지 때문이에요. 컵 8은 한마디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다가 이건 재미없다 하고 흥미가 식거나 더 좋은 기회로 옮기거나 감정적으로 만족이 안 돼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지션과 컵 8의 조합은 능력과 준비물은 충분하지만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돈복이 약했던 게 아니라 몰입이 유지되지 않았던 구조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앞으로 돈복이 터지는 영역과 방식을 볼게요. 돈이 잘 벌리는 영역은 소드 9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죄책감이나 집착처럼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과 관련된 영역을 의미해요. 즉,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면 건강이나 다이어트 관련 프로그램과 상담, 재무, 재테크 코칭, 연애 고민 상담, 멘탈 관리 콘텐츠, 인간관계 갈등 해결, 수험생이나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분야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심리적 긴장이 있는 곳에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올지 보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스트렝스 카드는 세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하고 꾸준히 신뢰를 쌓으며 감정을 다스려 사람들을 붙잡는 방식을 의미해요. 단발성 수익보다는 장기 멤버십이나 정기 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컨텐츠보다는 차분하게 신뢰를 쌓는 채널, 과도한 마케팅보다는 공감형 브랜딩이 이 카드와 잘 맞아요. 소드 9와 스트렝스가 결합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안정시키고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구조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돈이 잘 들어오는 타이밍은 하이로펀트와 페이지 오브 컵이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지 오브 컵은 가볍게 시작하는 작은 아이디어, 소규모 상담,
DM 하나에서 시작된 요청을 의미하고, 하이로폰트는 제도권, 교육, 인증, 플랫폼 소속, 프로그래머와 같은 체계적인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려줘요. 즉, 작게 시작한 것이 점차 장기 프로그램, 교육 상품, 커리큘럼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수익 구조로 쌓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밤에 혼자 힘들어하는 문제를 차분하게 붙잡아주면 작은 시작이 점차 체계적인 수익 구조로 성장하는 흐름이에요. 꾸준히 쌓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과 실천해야 할 것을 살펴볼게요.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먼저 주의해야 할 카드는 템퍼런스예요. 보통 템퍼런스는 균형, 조화, 절제, 안정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돈자리에서 과하게 나오면 너무 맞춰주다 돈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혀요. 예를 들어 상대 상황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가격을 낮추거나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반복되거나 DM으로 몇 시간씩 상담해도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되느라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상황이 이에 해당돼요. 이 카드는 공감은 유지하되 구조와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균형이 무너지면 돈은 새어나가게 됩니다. 돈복을 잡기 위해 실천해야 할 카드는 소드 5예요. 행동 자리에서 나온 소드 5는 충돌, 승부, 냉정함, 관계 정리, 불편한 말하기를 의미해요. 즉, 착한 사람 포지션에서 내려와 기준을 세우고 행동해야 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 맞는 고객을 정리하고 시간 뺏는 구조를 끊고 경쟁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이 필요해요. 소드 5는 조금 단호한 느낌이 있지만 돈자리에서는 싸워야 지킨다는 구조를 의미해요. 사람을 잃으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 없는 배려를 줄이고 구조를 명확히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했을 때 따라오는 흐름과 결과는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한방 대박이나 급등 같은 폭발적인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고 생활을 단단하게 하는 구조예요. 즉, 퀸 오브 펜타클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키우는 사람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들쑥날쑥하던 수입이 점점 일정해지고 단발성 수익이 반복 구조로 전환되고 감정 노동이 안정된 고객층으로 바뀌고 불안 기반 시장이 신뢰 기반 수익층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쉽게 말해 고정 팬과 고정 수익 구조를 만드는 카드예요. 정리하면 사람의 불안을 다루는 영역에서 템퍼런스의 과도한 맞춤을 주의하고 공감은 유지하되 소드 5로 기준을 세우면 퀸 오브 펜타클처럼 안정적이고 단단한 수익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타오르는 돈복이 아니라 쌓이고 굳어지는 돈복입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완드 10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돈은 벌고 있는데 너무 버겁다는 상태예요. 완드 10은 과부하, 책임 과다, 혼자 다 짊어짐, 일은 많지만 여유는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 즉, 돈 흐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예를 보면 혼자서 기획, 운영, 홍보, 정산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수익은 나지만 몸이 나만하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일이 계속 늘어나고 고객은 늘었지만 시스템이 없는 상황, 돈보다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이에 해당돼요. 이 카드는 돈이 안 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비효율과 과부하가 겹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면 결국 돈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이 약했던 이유는 러버스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선택, 가치관, 관계, 감정 중심 판단을 의미해요. 즉, 돈보다 감정을 우선시하거나 현실보다 관계를 택하는 선택,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흐름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예로 보면 수익이 좋은 제안을 관계 때문에 포기하거나 좋아하는 동료와 함께 하다가 손해구조를 감수하거나 명확한 타겟 없이 이것저것 모두 시도하거나 A와 B 중 한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방향이 분산되는 경우가 해당돼요. 러버스 자체는 나쁜 카드가 아니지만 돈자리에서 방향이 분산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수익 구조는 불안정해집니다. 즉, 완드 10과 러버스 조합을 보면 일은 많이 하고 책임도 많지만 방향이 분산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감정 기반의 선택으로 힘은 많이 쓰지만 돈의 밀도는 낮은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앞으로 돈복이 터지는 영역과 방식을 볼게요. 돈이 잘 열리는 영역은 월드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월드는 완성, 확장, 온라인, 글로벌, 큰 무대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즉, 좁은 시장에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넓은 시장에서 판을 키우고 구조를 완성할 때 돈이 터지는 카드예요. 실제 예를 들면 오프라인 1대1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역 장사보다 전국이나 해외 타겟에서, 개인 고객보다 커뮤니티 단위에서, 작은 프로젝트보다 브랜드화된 구조에서 수익이 커져요. 또한 월드는 완성된 결과물 카드이기도 해서 강의 커리큘럼 완성본, 전자책이나 패키지 상품, 한 사이클 완성형 프로그램, 브랜딩을 정리한 후 재런칭 같은 구조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올지 보면 바로 펜타클 3 카드가 알려줘요. 이 카드는 협업, 팀워크, 프로젝트 단위의 일, 실력 인정을 의미해요.
즉, 혼자 짊어지는 완드 10의 방식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고 협업 구조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실제 예로 보면 혼자 운영하던 일을 팀을 구성해 진행하거나 단독 콘텐츠를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1인 브랜드를 콜라보 기획으로 확장하거나 프리랜서라면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해당돼요. 펜타클 3은 말 그대로 같이 만드는 돈이고 실력 인정 기반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운이 아니라 이 사람 잘하네 라는 신뢰에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돈이 잘 들어오는 타이밍은 저지먼트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저지먼트는 각성, 재시작, 과거 정리 후 부활, 큰 결단을 의미해요. 즉,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정한다. 이건 접는다. 이걸로 간다. 와 같은 선언이 필요해요. 에이스 오브 소드는 명확한 결단, 성급기, 새 전략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칼로 자르는 에너지예요. 따라서 돈이 터지는 순간은 애매함을 정리하고 한 방향으로 명확히 선언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과 실천해야 할 것을 살펴볼게요.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완드 3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완드 3은 원래 확장 기대, 다음 단계 준비를 의미하지만 주의 자리에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곧 잘 되겠지 모드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로 읽혀요. 실제 예를 들면 플랫폼 입점을 몇 달 동안 고민만 하거나 협업 제안에 답장을 미루고 사업 확장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행은 하지 않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완드3 자체가 나쁜 카드는 아니지만 기대 모드가 길어지면 기회가 식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예요. 돈복을 잡기 위해 실천해야 할 카드는 바로 데빌이에요. 데빌은 욕망을 인정하고 돈 욕심을 숨기지 않고 집착과 시장 현실성을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집요하게 다루는 에너지를 가진 카드예요. 즉, 예쁘게 벌려 하지 말고 진짜 돈 되는 구조를 붙잡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제 예를 들면 잘 되는 상품 하나를 계속 밀고 반응 좋은 컨텐츠 유형을 반복 생산하고 마진 구조를 계산해 가격을 재설계하고 수익이 되는 타겟층에 집중하고 매출 수치를 집요하게 분석하는 방식이 해당돼요. 또한 데빌은 반복 구조와 중독성을 의미하기도 해서 반복 구매, 구독 시스템, 패키지화, 재방문 구조 같은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돈이 자연스럽게 붙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실천했을 때 따라오는 돈복 흐름과 결과는 컵7 카드가 보여줘요. 컵7은 선택지가 늘어나고 제한과 기회가 다소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해요. 즉, 여러 플랫폼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콜라보 요청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동시에 발생하고 매출 루트도 한 가지가 아닌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다만 선택지가 많아지면 다시 결정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카드예요. 새로운 수익 기회가 나타나고 물질적인 시작이 가능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제안이나 실체 있는 돈의 씨앗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즉, 막연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계약 제안이 들어오거나 부업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 이야기가 오가거나 하나의 수익 구조가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는 상황이 해당돼요. 다만 중요한 점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작게 시작하는 카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터지는 흐름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기회가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돈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조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흐름이 약했던 이유는 스트렝스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스트렝스는 참고 버티고 감정을 눌러두고 강하게 버티고 인내하는 에너지를 가진 카드예요. 즉,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버티는 모드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며 결정을 미루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유지하거나,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수익이 적어도 안정적으로만 끌고 가는 식의 패턴이었을 수 있어요. 스트렝스는 좋은 카드지만 과해지면 참기만 하다가 기회를 바로잡지 못하는 구조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욕심을 스스로 많이 눌러왔을 수도 있어요.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또는 좀 더 안정되면 같은 태도로 현실적인 기회를 점잖게 다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리하면 현실적인 돈의 기회는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돈복이 어디서 터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볼게요. 돈이 잘 벌리는 영역은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시작의 불씨예요. 창의성, 아이디어, 새 프로젝트, 열정을 기반으로 한 영역, 그리고 속도감 있는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일이 오히려 수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신사업 아이템을 시작하거나 콘텐츠 채널을 새로 개설하는 것, 이벤트성 프로젝트나 시즌성 상품, 트렌드가 빠르게 도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오래된 구조를 유지하기보다 첫 시작의 에너지에서 수익이 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올지 보면 킹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리더형 에너지예요. 추진력과 비전 제시, 사람을 모으고 앞에서 끌고 가는 힘을 의미해요. 즉,
에이스 오브 완드가 불씨라면 킹 오브 완드는 그 불을 크게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밀어붙이고 주도권을 잡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든지 본인이 대표로 브랜드를 운영한다든지 강연이나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기획자, 디렉터 역할을 맡거나 사업 방향의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해당돼요. 돈이 잘 들어오는 타이밍에는 하이프리스테스와 엠퍼러 카드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 핵심이에요. 하이프리스테스는 직관과 내적인 확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준비 상태를 의미하고, 엠퍼러는 그것을 구조화하고 현실화하는 결단의 에너지예요. 즉, 이거다라는 직관이 선명해지는 순간 바로 구조를 만들고 실행으로 옮길 때 수익이 많아지는 시점이에요. 오래 고민하던 아이템을 사업자 등록 후 바로 실행하거나 확신이 생기자마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로 정리해 현실화하거나 개인 활동을 브랜드나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조용히 확신이 생기고 곧바로 구조화하는 그 순간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이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볼게요.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먼저 주의해야 할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원래 공부, 초보 단계, 작은 돈, 탐색, 가능성만 보는 상태를 의미해요. 시작 단계에서 좋은 에너지죠. 그런데 이 카드가 주의 자리에 나오면 메시지가 조금 달라져요. 지금은 계속 준비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 시작해야지 하며 실행을 미루거나 작은 테스트만 반복하고 확장하지 않거나 수익이 조금 나면 거기서 만족하고 키우지 않거나 리서치만 계속하고 런칭은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앞에서 에이스 오브 완드와 킹 오브 완드가 나왔잖아요. 둘 다 리더 에너지예요. 그런데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과해지면 대표 마인드 대신 연습생 마인드에 머물게 돼요. 지금은 배우는 단계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키워야 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판을 키우는 쪽으로 에너지를 옮겨야 돈복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돈복을 잡기 위해 실천해야 할 카드는 엠퍼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요. 구조를 만들고 책임을 지고 권한을 직접 쥐고 가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관리하고 체계를 세우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에너지죠.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가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약서를 도입하고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월 단위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필요하다면 팀을 구성해 역할을 나누는 것도 포함돼요. 그렇게 실행했을 때 따라오는 돈복의 흐름과 기대 결과는 페이지 오브 완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가벼운 제안이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 에너지예요.
즉,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두면 그 위에 창의적인 기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이 안정되면 콜라보 제안이 들어오거나 첫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 뒤 두 번째 아이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브랜드를 구축해 두면 외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SNS 반응이 점점 활발해지는 흐름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건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작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에 가까워요. 정리해보면 작은 가능성 단계에 머물지 않고 확실하게 구조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기회가 반복해서 붙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단기적인 반짝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가형 돈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펜타클 5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현실적인 재정 압박, 부족감, 그리고 혼자 버티는 느낌을 의미해요. 즉, 돈이 아예 안 들어온다기보다는 들어와도 늘 모자라게 느끼거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주변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했다든지, 수익이 들쭉날쭉해서 심리적인 불안이 계속 따라붙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조금 부족하다는 감각이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흐름이 약했던 이유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속도가 느리고 매우 신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즉,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확장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수익은 꾸준히 유지하지만 판을 키우는 선택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했던 흐름으로 보여요. 정리해보면 돈은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들어오긴 했지만 늘 부족하게 느껴졌고 기회도 있었지만 신중함과 느린 진행 때문에 확장 폭이 제한됐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러분에게 앞으로 돈복이 터지는 영역과 방식을 볼게요. 돈이 잘 벌리는 영역은 소드 2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즉,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선택이 스트레스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선택을 정리해주는 능력이 곧 가치가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선택이 어려운 고객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맞춤 상담, 사업 전략이나 진로 방향을 정리해주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주는 기획 자문, 여러 옵션 중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정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해당돼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구조라기보다 판단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의 분석력과 균형 감각이 곧 돈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돈복을 잡기 위해 실천해야 할 카드는 데빌이에요.
이 카드는 현실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수익 구조를 분명하게 설계하라는 메시지를 의미해요. 즉,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수익을 흐리기보다는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반응이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성과가 나는 콘텐츠 유형을 꾸준히 밀고 가격과 마진 구조를 명확히 계산하고 실제로 지불 의사가 있는 타겟층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감각이나 분위기보다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일 때 수익이 더 안정적으로 붙는 흐름이에요. 돈이 잘 들어오는 타이밍은 펜타클 9와 컵 3가 나왔어요. 먼저 펜타클 9는 혼자서 공들여 쌓아온 기반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수익이 완전히 폭발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는 계산이 된다라는 감각이 생기는 때예요. 매출이 들쭉날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구조가 정리되고 스스로도 자립감이 생기는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카드가 컵 3예요. 이 카드는 혼자 조용히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판이 넓어지는 흐름을 말해요. 성과를 공유하고 후기나 추천이 생기고 커뮤니티 안에서 입소문이 나고 협업 제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은 혼자 기반을 다진 후 수익이 안정권에 들어오면 그걸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확장 기회가 붙는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꾸준히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수강생 추천이 붙는다거나 개인 브랜드가 안정된 뒤 콜라보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수익 구조가 정리된 뒤 커뮤니티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 아직 기반이 불안한 상태에서 억지로 확장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먼저 펜타클 9의 단계, 즉, 내 것이 안정됐다는 감각이 선행돼야 해요. 그럼 이제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과 실천해야 할 것을 살펴볼게요. 돈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카드가 소드 3라는 건 단순히 상처 조심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의 자리에서 이 카드는 감정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경고에 더 가까워요. 소드 3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처, 실망, 배신 같은 감정의 균열을 의미하죠. 그런데 돈 흐름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 상처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패턴을 말해요. 실제 상황을 보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가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가 서운할까봐 조건을 계속 양보하는 경우, 이미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정 때문에 프로젝트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반복되면 수익 구조가 점점 약해져요. 또 하나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예전에 계약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서 이번엔 조건을 강하게 못 밀어붙인다든지 돈 이야기 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 때문에 아예 가격 협상을 피한다든지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해요. 기회 자체는 열려 있는데 감정 부담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돈복을 제대로 잡기 위해 실천해야 할 카드로는 컵 10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만족과 성취,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지만 돈자리에서는 관계와 협업, 성과와 기쁨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나 팀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남는 경험으로 만들고, 그 경험이 다시 재의뢰나 재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돼요.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감사 인사와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한 번 더 다지고,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반복 수익 구조로 연결되게 만드는 거죠. 또 협업 과정에서도 성과와 함께 나누고 인정해주면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결국 핵심은 감정을 건강하게 활용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로는 펜타클 10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부의 구조를 의미해요. 실제 흐름으로 보면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점점 반복되는 구조로 바뀌고, 프로젝트나 고객층이 점차 고정되면서 예측 가능한 매출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또 감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이 이어지면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한번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면 짧게 반짝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재정 흐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